예, 안녕하십니까. 발로 뛰는 주식 투자 기업 탐방 조민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똑똑한 기업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면서 실적이 나오고 그다음에 사업 보고서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찬찬히 읽어보시다 보면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이 회사의 가치나 실적은 어떠한 상황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 회사가 어떠한 성장과 이익을 내는 회사로서 거듭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서 사업 보고서 안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이 부분들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회사는 룽투코리아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아마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처음 좀 익히 이름을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룽투코리아는 말 그대로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이제 한국에 있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국 게임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정적 실적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으면서 내년도에 중국 게임과 관련된 중국 게임 시장에서의 관련된 기대감이 좀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는 중소형 게임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드릴 텐데 앞서서 얘기드렸던 것처럼 룽투라고 하는 이름은 중국에 있는 게임 회사 룽투 게임의 한국에 있는 자회사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회사는 상당히 오래전에 설립이 되어졌습니다. 1999년도 11월 달에 설립이 되어졌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룽투 코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된 건 2015년도 이후에 룽투 게임에 인수가 되면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룽투 코리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사명이 변경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장 주식수는 2,540만 주, 시가총액은 1,465억 원 정도 수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대주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룽투 게임이라고 하는 중국 회사가 이 회사의 최대주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룽투 게임이 37%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KL 파트너스라고 하는 투자 회사, 그다음에 레몬엔터라고 하는 회사가 한 5%. 그래서 절반 정도는 룽투 게임과 KL 파트너스, 그다음에 레몬엔터라고 하는 관련된 관계 회사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기타 소액 주주, 개인 주주분들의 지분을 나머지 절반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주요 매출에 대한 부분들은 게임 회사이기 때문에 뭐 아주 특별하게 특이한 부분들이 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이제 쉽게 좀 접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퍼블리싱이라고 하는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게임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 분야가 있을 텐데요.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가 있고 또 게임을 유통하는 회사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룽투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게임의 퍼블리싱을 주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데 퍼블리싱과 관련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기 전에 홍보를 하거나 마케팅을 하거나 이제 게임을 운영하는 부분을 이제 게임 유통 혹은 퍼블리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 매출이 85%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IP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이제 열혈강호라고 하는 게임 IP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른 게임을 만들거나 다른 게임 회사들이 열혈강호라고 하는 게임 IP를 활용을 해서 게임 서비스를 하면 그 중에 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을 수입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IP 저작권 수수료가 한 15%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룽투 게임이라고 하는 회사가 룽투 코리아를 지배를 하고 있고 그 밑에 이제 타이건 모바일 쪽에 열혈강호 IP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란투 게임즈라고 하는 자회사를 통해서 또 게임을 개발하는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란투와 관련된 부분들은 후에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 룽투 코리아는 게임 퍼블리싱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이고 또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모바일 게임 유통이라던가 이제 퍼블리싱을 하고 있는데 다른 게임 회사들은 이제 게임을 처음에 개발을 하고 할 때 투자비가 많이 들죠. 그래서
게임이 성공을 하면 투자비를 회수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이익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룽투 코리아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가 아니라 만들어진 완성된 게임을 유통하고 그 안에서 이제 수익을 내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게임 회사들에 비해서는 사업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큰 리스크가 없이 위험 부담이 없이 게임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 될 수 있는 건 보통 게임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제작 비용 혹은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게임들을 제작을 하거나 개발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룽투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개발 비용에 대한 부담들이 없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3개 정도 게임을 출시를 해서 유통하는 서비스를 영위를 했었었고, 그리고 내년도에도 최소 3개에서 3개 이상의 게임을 출시를 해서 퍼블리싱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만들어진 게임을 유통을 하거나 그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 회사들에 비해서 개발 비용이라던가 게임이 아주 흥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부담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덜한 측면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퍼블리싱을 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좀 큰 게임 회사들이 많이 퍼블리싱을 주로 합니다. 근데 중소형 회사들 중에서 퍼블리싱을 할 수 있는 한국에 있는 회사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상장된 회사 중에서는 아주 흔하지 않은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독특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게임 회사들은 퍼블리싱을 하면서 게임을 개발하고 또 게임을 제작하는 사업을 같이 영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룽투 코리아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는 이 퍼블리싱과 관련된 사업부가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모회사인 룽투 게임이라던가 혹은 자회사에 있는 란투 게임이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게임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룽투 코리아가 게임을 개발했을 때 좀 실패를 한다거나 혹은 게임이 잘 흥행이 안 됐을 경우에 미칠 수 있는 좀 위험도는 상대적으로 다른 게임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열혈 강호와 관련된 IP를 또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열혈 강호를 활용한 게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었고요. 내년도도 그렇고 아직도 열혈 강호 IP와 관련된 이 IP 저작권 수입이 현재 룽투 코리아 쪽에도 계속 이익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열혈 강호라던가 과거의 검과 마법, 그리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보스레이브라고 하는 게임을 통해서 3분기서부터 이익이 크게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용기원, 그다음에 블레스엠이라고 하는 신작 게임을 출시를 하고 있는데, 가장 지금 시장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이제 블레스 모바일 쪽에 관련된 출시를 상당히 시장에서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도에 이제 중국에서 블레스가 출시가 되고 그 이후에 아마 룽투 코리아 쪽에서 한국에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MORPG 쪽뿐만 아니라 스포츠 게임이라던가 이제 액션과 관련된 게임들도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올해 중국 쪽 우리나라 그 게임 시장 쪽에서 지금 가장 어려움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게임이 중국 시장으로 진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국내 게임 산업 쪽에 좀 치중된, 그리고 이제 경쟁이 심화된 제한된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된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형태들인데, 지금 룽투 코리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년도에 중국에서 출시할 수 있는 게임에 대한 판호를 올해 3개 정도를 벌써 획득을 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회사나 혹은 모회사, 그다음에 관계된 부분들을 통해서 추가적인 이익과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좀 안정적인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서 얘기드렸던 란투 게임즈에 대한 부분들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는데, 란투 게임즈는 이제 게임을 개발하고 제작하는 회사이고요. 재밌는 것은 이제 네이버의 자회사인 라인이라고 하는 회사와 룽투 코리아가 50대 50의 합작을 통해서 게임 회사를 설립해 놓은 조인트 벤처의 게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네이버 쪽의 라인과 일본의 이제 그 손정희 회장이 이끌고 있는 야후 저펜과의 어떤 서비스 합병 뭐 이런 얘기가 좀 또 나오면서 관련된 기대감이 좀 반영되면서 그런 기대감 움직임이 반영이 됐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네이버의 자회사인 라인과 룽투 코리아가 절반씩 합작을 해서 게임 회사를 만들어 놨고 처음으로 올해 2019년도 8월 달에 이제 테라 클래식이라고 하는 게임을 출시를 해서 현재도 지금 서비스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테라 클래식은 이제 카카오 게임즈에서 퍼블리싱을 진행을 했고요. 앞으로도 이 테라 클래식이 또 해외 쪽에도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란투 게임즈가 그동안에는 이 테라 클래식이라던가 게임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가지고 좀 이렇게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손실을 보였었다고 한다면 이제 올해 그다음에 내년으로 넘어가면 란투 게임즈도 이익을 내는 회사로서 탈바꿈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도에는 또 헌터 헌터 게임 IP와 관련해서 중국 판호를 올해 10월 달에 또 획득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이 란투 게임즈에 있어서의 자회사에 대한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룽투 코리아는 만들어진 게임을 유통하거나 퍼블리싱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회사라고 한다면 란투 게임즈는 게임을 개발해서 제작을 하고 그 제작된 게임을 통해서 수익을 만드는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부분들 때문에 룽투 코리아에 대한 재평가가 조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사업 보고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룽투 코리아 사업 보고서 안에 가셔서 사업 내역적인 측면을 보시면 이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자세하게 나와져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투자를 하실 때 한 번 정도는 꼼꼼하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룽투 코리아가 란투 게임즈라고 하는 회사의 50%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카카오톡 서비스와 비슷한 라인 메신저 있죠. 이런 부분들을 서비스하는 라인과 50대 50으로 란투 게임즈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을 해놨습니다. 이미 테라 클래식은 올해 이제 8월 달에 출시가 돼서 게이밍 서비스가 시작이 되어졌고요. 지금 헌터 헌터라고 하는 일본 만화책을 가지고 게임을 만들어 놓은 IP를 란투 게임즈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중국의 최대 게임 퍼블리싱을 하고 있는 텐센트에서 퍼블리싱을 진행을 할 걸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이 올해 10월 달에 판호를 획득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란투 게임즈의 IP 수입원으로서 창출이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룽투 게임즈의 어떤 신작 출시 스케줄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1분기 때 이제 용기원이라고 하는 게임을 출시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블레스, 그다음에 사무라이 쇼다운이라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아직 미정이지만 신규로 게임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출시가 되고 이 부분을 통해서 매출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이익을 성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에 이제 그 룽투 코리아가 했었던 게임, 퍼블리싱 게임들은 규모가 조금 작은 그 아주 대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게임들보다는 약간 중간 정도에 있는 규모의 게임들을 많이 서비스를 했었던 상황이었었는데요. 앞으로는 좀 큰 규모의 좀 대작 게임에 대한 부분들도 퍼블리싱을 이제 시작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매출이라던가 이익에 대한 규모가 좀 크게 차이가 나는 좀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산에 대한 부분들 일단 아무래도 게임주다 보니까 뭐 자산 가치만 가지고서 이 회사가 비싸다 싸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 2017년도 때 820억 정도까지 자본이 증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3분기까지 한 810억 정도의 자산이 증가된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게 소폭 감소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자회사에 대한 매각이 진행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이 이제 현금화되면서 나타났었던 부분들이 좀 일부 반영됐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주가로 환산했을 때 한 주당
순위 주당 순 자산은 한 3,200원 정도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룽투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수준이 자산 가치로 비교했을 때는 극히 저평가됐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비상장 회사인 란투게임즈라고 하는 회사의 재평가가 조금 필요한 시점이고 그 부분이 반영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실질적인 자본에 대한 반영도는 큰 폭으로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뿐만 아니라 자회사 란투게임즈라고 하는 지분 가치도 재평가가 좀 필요한 상황으로 지금 바뀌어져 있는 거고요. 그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동안에는 란투게임즈가 수익을 내지 못했었고 게임을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개발하고 있었던 게임이 출시가 되어졌고 또 내년도쯤 되면 헌터헌터에 대한 또 저작권 IP 수익까지도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란투게임즈에 대한 기업 가치에 대한 재평가도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 다가와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산 가치에 대한 부분을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현재 주가를 5,760원 정도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주당 순 자산은 한 3,200원 정도 수준이고요. 그게 이제 PBR 기준으로 봤을 때는 1.8배수 정도 수준인데 내년도 벌어들이는 이익하고 실적을 감안했을 때는 한 900억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 부분을 PBR로 환산을 다시 해보면 한 1.62배수 정도. 그래서 내년도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는 조금 더 싸지는 형태로서 바뀔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 얘기를 드렸냐면 보통 이제 게임 회사들은 뭐 아주 많은 뭐 공장이 있거나 아니면 넓은 땅이 있거나 아니면 그 생산 설비 시설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산보다는 앞으로 향후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실적과 관련된 성장성에 대한 초점을 많이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지금 현재 PBR 기준으로 1.8배수 정도, 2배수가 좀 못 미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자산 가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또 하나 이 회사는 현금성 자산을 400억 이상 현재 보유를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자회사에 제한 지분 매각도 향후에 또 추가적으로 추진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현금성 혹은 현금으로 환원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 상당히 좀 재무적으로도 우량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중국 회사 혹은 중국 기업이라고 하면 약간 좀 부담을 느끼거나 좀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보통 이제 과거에 이제 중국 회사들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대부분이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회계적인 부분들도 위안화를 적용해서 이제 회계법을 실적을 반영을 했었거나 이제 분석을 많이 했었었는데 룽투코리아는 회사는 중국 회사지만 사업은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 베이스의 실적을 분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세무나 재무적인 부분은 다 한국법에 따라서 반영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부담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도 얘기드렸던 것처럼 2018년도에는 소폭 자산에 대한 감소세가 보였지만 2019년도에는 오히려 자산이 다시 재증가하는 추세가 만들어졌고요. 올해보다는 내년도의 실적이 또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자산에 대한 증가 추이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극히 저평가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란투게임즈라고 하는 비상장 회사의 지분 가치를 어느 정도의 책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수치는 상당히 크게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게임주 중에서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무리한 아주 비싸고 고평가됐다고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개별 기준, 그러니까 작년도 3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더 EMM이라고 하는 자회사의 지분 매각이 진행이 되어졌고요. 그 부분이 이제 연결 기준 실적에서 올해서부터 작년 4분기서부터 이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룽투코리아의 개별 기준 실적을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작년도보다 벌써 3분기에
작년 전체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정도의 실적을 달성을 해놨고요. 아마도 올해 4분기에 누적적으로 보면 2016년도의 실적은 충분히 초과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도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계속해가지고 실적이 증가하는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규모적인 측면에서는 크진 않지만 내년도가 됐을 때는 이러한 수치적인 부분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모멘텀이 신작 게임들에 대한 출시를 통해서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올해 출시한 게임들도 어찌됐든 내년도에도 그 매출이라던가 이익이 어느 정도 회사에 잔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익적인 부분이라던가 매출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들이 내년도에 신작이 출시되면서 더해지는 그러한 어떤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간 개별 기준 추이를 봤을 때에도 2017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성장세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규모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큰 폭으로 성장했다라고 좀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추이적인 측면을 본다고 한다면 실적은 계속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그다음에 2019년도 3분기까지 작년의 전체 영업이익을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을 해놨고, 그다음에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도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에 대한 뭐 아까 얘기 드렸던 자회사의 지분 매각이 진행되어져서 뭐 지분법 감소라던가 연결 실적에서 제외된 부분들이 있지만 그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 회사에 대한 기업 가치는 또 다시 한번 좀 재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수준에 있어서의 기업 가치를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1,46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기업 가치는 2,000억 정도에서 2,200억 정도 수준 정도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주가로 환산하면 7,800원에서 한 8,600원 정도 수준이 아까 말씀드렸던 란투게임즈와 현재 룽투코리아가 하고 있는 자산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했을 때 적정 주가는 7,800원에서 8,600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나 이제 내년도 출시되는 게임들과 그다음에 란투게임즈에 대한 게임 출시, 그다음에 흑자에 대한 전환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현재 아주 저평가됐기 때문에 실적이나 기업 가치보다 무조건 쌉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내년도에 실적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작용되어져 있고요. 또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 판호 관련해서 3개의 게임이 벌써 승인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이 관련된 게임들이 얼마만큼 또 성공 스토리를 써나가느냐에 따라서 룽투코리아에 대한 실적과 향후 주가 수준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전체적으로 현재 주가 5,760원 정도의 수준은 미래의 실적 가치와 미반영된 자회사 란투게임즈라고 하는 회사의 지분 가치를 적용했을 때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2,000억에서 2,200억 정도 수준보다는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어져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똑똑한 기업 분석 룽투코리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